자, 농심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일이 없었을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 오전에 만약에 샀다면 하루아침에 뭐 10% 20% 이렇게 물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농심 어떻게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약할 거라고 생각했던 9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돈 복사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주식 수수료라도 아껴가지고 더 크게 투자를 해봐야겠죠. 한국도 미국도 수수료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첫 번째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6%나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3개월 평균 거래대금은 훌쩍 넘기며 겉토양이 나오며 상승했다는 건데요. 미국 증시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테슬라 대표적인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 왼쪽이 주봉이거든요. 이 차트를 보면 진짜 이쁩니다. 이게 바닥을 다지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모든 이평선들이 모두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공매도 비율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슬금슬금 상승하다 보면은 테슬라한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쇼커버링 수요가 나타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점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기다려도 되겠네요. 다음입니다. 코스피도 미쳤습니다. 왼쪽에 주봉을 보면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쭉 뚫고 올라갔어요. 벌써 3,389가 되었고, 다음주 되면은 3,400, 그리고 뭐 10월 11월쯤 되면은 3,500, 이러한 숫자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 그동안 코스피의 긴장감을 불러왔던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해결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도 가까워지면서 코스피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신증권은 글로벌 증시 호조, 그리고 국내 정책 기대감 등으로 탄력을 받은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증시가 미치도록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단기적 급등에 따라 업종별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고 순환매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저의 뷰는 계속 동일합니다. 지금보다 올해 말보다 내년이 증시가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렇다면 현금 비중을 10에서 30% 정도까지만 만들고, 그 이상 만드는 건 오히려 그것도 리스크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요. 물론 이게 강력한 발언까지는 아니어서 살짝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 메시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밸류업에 대한 정책 기조는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두 가지 정책에 주목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3차 상법 개정과 두 번째는 세제 개편안이라고 하죠. 일단 3차 상법 개정은 자사주 의무 소각이 핵심이라고 하고요. 9월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번 달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대해 보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자사주 보유량이 많은 기업보다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으로 높고 주가 상승이 과도하지 않은 기업을 보라고 합니다. 이미 너무 오른 기업들은 오히려 뉴스에 팔아다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서는 배당 성향을 대상으로 설계된 만큼 배당주도 계속 관심을 가지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투자증권은 아래쪽 이런 기업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부국증권, 일성IS, 한샘, 대한제강, 한국철강, 이러한 친구들이 3차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안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부국증권 우상향하는 모습, 그리고 한샘과 일성IS를 보면은 일성IS는 괜찮은데 한샘은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도체 시간이 왔습니다. 최근 들어 기분이 솔직히 좀 좋습니다. 증시도 좋긴 한데요. 그런데 8월에는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었죠. 로봇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9월 들어서 반도체를 공부하는데 이 두 개가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길이분들께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오늘 또 반도체는 뜨겁습니다. 삼성전자도 어느덧 75,000원 돌파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33만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일단 AI 버블론 이 이야기는 쏙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었으며 이제는 메모리의 시간까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메모리는 4년간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승 사이클을 드디어 타기 시작했고 혹자는 내년에 반도체 초호황 이러한 얘기까지 꺼내고 있더라고요. 이제 슬슬 떨리기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삼성전자 10만원, 하이닉스 40만원 이런 부분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삼성전자 우리 이제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8만전자 오면은 매도해야지. 그런데 어느덧 75,000원, 사실 8만원 코앞입니다. 코앞. 여기서 몇 프로만 더 오르면 8만원이죠. 막상 또 여기까지 오니까 좀만 더 좀만 더 오르면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기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HBM4로 먼저 달려나간다. 아니 길이 근데 그 삼성전자가 오르는 건 좋은데 근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더 뜨거운 이유는 뭐야?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사실 삼전은 HBM 쪽에서 뚜렷한 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하이닉스는 HBM3가 아니네요. HBM4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HBM3 대비해서 대역폭이 2배라고 하고요. 전력 효율이 40% 정도 좋아져서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AI 서비스 성능이 69%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전 고점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만들었죠. 반도체 불장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부도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의 반도체는 바로 테크윙입니다. 저 반도체 섹터가 진짜 많습니다. 어떠한 기업을 공부할지 고르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테크윙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테스트 장비 관련주입니다. 하는 길에 그러면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ISC 그 기업이랑 비슷하네. 자 일단 검사 테스트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하지만 그 내용은 조금 달라요. 조금 배우도록 하고 일단 테크윙은 시가총액 1.5조 원의 기업 그리고 24년도에 미칠 듯한 상승을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10배거를 찍었던 이력이 있던 기업이죠. 그렇다면 HBM에 관련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볼 수 있겠는데요. 삼전, 닉스 등 메모리 업체의 핵심 협력사라고 하며 HBM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테스트 장비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수혜를 받은 적이 있었고 지금 또 그 수혜의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ISC는 테스트 소켓 기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테크윙은 뭔가 봤더니 테스트 핸들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테스트 소켓이랑 핸들러랑 차이가 뭐냐? 칩을 소켓에다가 끼워가지고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 사람이 꼽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칩을 소켓에 끼워주는 기기가 바로 테크윙의 테스트 핸들러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끼워주기만 하면은 테크윙이라는 기업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단순히 끼워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끼운 다음에 온도, 전압을 걸어서 테스트가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테크윙의 검사 장비 안에 ISC의 소켓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실적이 어떤가? 조금은 가치 판단이 어려운 기업이었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크게 급등한 바 있어서 실제로 물론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2년 전 대비 5배 넘게 오른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퍼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올해 반기까지의 영업이익을 곱하기 2를 해서 생각을 해도 물론 하반기에 실적이 잘 나오겠지만 그냥 상반기처럼만 번다고 하더라도 퍼가 100이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의 실적 전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증권사는 딱히 커버를 안 하고 있어서 좀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나 말 그대로 조금 더 깊게 공부해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메모리 시장 아까 우리가 봤죠. 반도체가 내년에 뭐라고요? 호황이라고 합니다. 호황.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메모리가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테크윙은 메모리 반도체 핸들러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그 수의 기대감이 빵빵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테크윙은 작년의 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팡팡 오르는 쿠팡. 쿠팡이 이틀 연속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쿠팡의 주주들이 IPO 과정에서 기만 행위가 있다고 집단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쿠팡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군요. 자, 주주들은 쿠팡이 IPO 과정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은폐하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고 납품업체의 가격 강제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다. 이건 기만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판결을 했고
이런 이야기 등이 나타나면서 쿠팡은 최근 들어 쭉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라면주가 불타요. 캐리언 인기의 라면이 편승하면서 라면주가 급등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40만 9천원에 마감했던 농심은 오늘 넥스트리드에서 62만 9천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단기간에 크게 급등했던 걸까요? 이제 기존에 들고 있던 주들이 전부 다 매도에 나서면서 고점 대비 10만원이나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빠졌죠. 자, 그래도 이제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면비디아라고 불리는 삼양식품도 어제 처음으로 종가 기준 160만원 돌파했고, 오뚜기도 39만원으로 이틀 전에 마감했는데 오늘은 장중 47만원을 찍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라면주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밀가루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타나며 사조 동아원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농심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일이 없었을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 오전에 만약에 샀다면 하루아침에 뭐 10% 20% 이렇게 물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농심 어떻게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농심이 오르는 게 별 이상한 찌라시로 오른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실적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이 농심이라는 기업이 뭐 50% 오르는, 그건 조금은 너무 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주가가 좀 떨어질 때, 그때 기대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거 라면은 진짜 된다, K푸드는 이제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미 사람들의 관심 전부 다 집중되었죠. 이제 떨어질 때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2차 민생 쿠폰 확정. 많이 기다리셨던 2차 민생 쿠폰의 개요가 나왔습니다. 신청 방식은 지난번이랑 똑같고요. 신청 기간은 22일 월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드디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올해 6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5월분으로 산정이 된다고 하고요. 1인 가구는 직장, 지역 22만원, 그리고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직장 기준 33만원, 지역 기준 31만원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다소득원 가구, 그러니까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2인이 아니라 3인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 이거 너무 머리 아파, 이거 뭐 알 수 있는 방법 없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 비서를 미리 신청을 해둔 사람에게는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사이에 대상자들에게 알림이 온다고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 그걸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길이 근데 국민비서는 또 뭔데? 아마도 이제 그때 코로나 시국 때 좀 가입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카카오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카톡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더보기 전자문서를 선택하고 국민비서 알림 신청이 있거든요. 그거를 신청하면은 이제 내가 결과가 나오면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려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토스, 네이버 이런 곳에서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KT 소액결제 피해 우려감은 지속 중. 자, KT 이용자들 사이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계속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는 270건이 넘었고 피해 금액도 1억 7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마무리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KT는 펜토셀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 전원에게 무료 요심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고 관련주가 잠시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KT는 연일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어제 청약했던 S2W가 흥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까지 S2W의 청약이 진행되었는데 청약 자금이 5조 원이나 몰렸고요. 최소 청약 주식수가 10주인데다가 공모가도 만원도 안 되는, 그렇게 좀 크지 않은, 덩치가 크지 않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5조 원이나 몰리며 흥행을 했습니다. 한동안 공모주가 없던 가운데 사업 분야도 AI 데이터 기반 보안주다 보니까 최근 해킹 좀 시끌시끌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받았네요. 상장일은 다음 주 금요일 예정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더위도 한풀 최근 꺾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아마도 다들 안 트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전국에 또다시 호우가 내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낮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났다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다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갑자기 뭐 이제 장마를 시작하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특히 밤에 좀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쪽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큰 피해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에는 의료 관광하러 가요. 한국에 방문하는 의료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11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202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17만 명으로 진짜 이게 템베거인 걸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성형 관광객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장기 체류를 한다고 하고요. 그 말인즉슨 있으면서 뭐 사 먹고 숙박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석 효과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심지어 어제 대통령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특례 제도가 연장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증시가 쭉쭉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의 기분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증시 더 좋을 겁니다. 우리 계속 공부 열심히 하면서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